가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두 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저녁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CUBS 꽃의 소묘. 생일이나 기념일에 또 축하하는 자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바로 이것. 우리가 걸어다니면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이 존재. 무엇일까요? 종류도 색깔도 가지각색이라 많이 봐도 질리기는커녕 볼 때마다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것은 바로 꽃입니다. 여러분들도 꽃을 좋아하시나요? 꽃에 대한 별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아마 오늘 저의 방송을 듣고 나서는 관심이 생기지 않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러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런 의심은 딱 접어두고 제가 시작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의미 있으면서도 가치 있는 존재인 꽃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송 꽃의 소묘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의 꽃으로 계속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꽃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여러 가지 꽃과 그 안에 담긴 짧은 이야기 그리고 전설들 모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꽃들의 세상 속으로 빠져보실까요? 오늘도 꽃의 소묘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꽃은 바로 작약입니다. 모란의 원산지인 중국에서는 종종 작약을 꽃의 여왕으로 불렀는데요. 인디애나주에서는 공식 국화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작약의 꽃말이 다양하듯이 역사적으로나 신화적으로나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신화에서 유래된 대표적인 꽃말은 연민과 수줍음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작약은 그리스 신들의 의사였던 페온의 이름으로 유래되어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페온은 의학의 신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치료 용도로 작약을 사용했는데 그의 탁월한 의학적 재능은 많은 이들에게 질투를 받았는데요.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의학의 신은 이런 페온을 구하기 위해 모란으로 변장을 시켰는데 당시 모란은 존경과 찬양을 뜻하는 꽃이었기에 모란으로 변한 페온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 신화를 통해 작약은 연민이라는 뜻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신화에서의 작약은 어떤 요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폴로가 한 요정에게 엄청난 구애를 했고 그것을 본 아프로디테가 질투한 나머지 그 요정을 작약으로 변신시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들켜버려 수줍어하던 페오니아를 상징하며 수줍음이라는 꽃말도 얻게 되었다고 하네요. 인디애나주에서는 국화로 지정된 작약은 명예, 재물, 행복한 관계를 의미해서 결혼한 부부들이 12주년을 맞아 서로에게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꽃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해 볼게요. 내 맘이 보이니 왜 사랑인 거야
불안을 진정시켜주세요 라는 꽃말을 가진 헬레보루스는 한겨울에 피어 곧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꽃이자 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겨울에 피어 크리스마스 장미로 불리지만 미나리 아제비과로 장미와는 관련이 없는데요. 11월 이듬해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4월 이듬해 저무는 꽃이라고 합니다. 한겨울에 피는 꽃인 만큼 그 꽃말도 정말 신기한 것 같네요. 저는 이 꽃을 실제로 겨울에 피는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다음 꽃은 바로 리시안셔스입니다. 이 꽃은 제가 가장 최근에 선물 받았던 꽃이기도 하는데요. 리시안셔스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평생의 유대를 증언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말로 같이 사랑을 서약하는 결혼식의 부케나 연인에게 선물하는 꽃다발에도 자주 사용되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겹꽃과 홀꽃이 있으며 색상은 다양하게 흰색, 핑크, 연보라, 자주, 노랑, 녹색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홀꽃보다는 겹꽃이 화훼 시작 전반에 유통되어 아마 겹꽃의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리시안셔스의 꽃말이 변치 않는 사랑인 만큼 사랑하는 사람과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하기 쉬운 선물인 것 같네요. 저도 이 꽃을 선물 받았을 때도 기분이 좋았지만 이 꽃에 담긴 꽃말을 알고 난 뒤 더더욱 기분이 좋았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꽃을 선물하실 때에는 꽃에 담긴 전설이나 꽃말을 고려하시고 선물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꽃의 소묘 방송에서 소개되는 꽃들을 유심히 잘 들어보신 뒤에 선택하셔도 괜찮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꽃도 소개를 해야겠죠. 다음 이야기할 꽃은 기약 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아주 특이한 이름의 아스틸베입니다. 아스틸베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인내와 헌신의 상징입니다. 이 꽃을 사랑하는 이에게 주면 당신을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뜻하며 다른 꽃에 비해 오랜 시간 피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저는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아스틸베라는 꽃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원래 알고 계시던 꽃인가요? 아스틸베는 여러 해살이 풀이나 관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잎은 2에서 4회 3장의 작은 잎이 나온 잎이고 작은 잎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는 모양인데요. 꽃은 매우 작고 색은 분홍색, 흰색, 빨간색 등으로 여러 가지이며 7월에서 9월에 줄기 꼭대기에 긴 원축꽃 차례로 달린다고 합니다. 다가서면 멀어지는 저 꿈결처럼 그대 어디로 가나요? 내 맘속에 살고 있는 그대란 사람 오늘도 그리워. 사라져가는 저 별빛 사이로
아스틸베에 집중할 만한 특징은 바로 추위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스틸베는 추위에 강하고 심한 건조 지역을 제외하면 어디서나 잘 자라는 강점을 가진 꽃인데요. 아마 선물 받고 나서도 관리하기가 정말 편하고 쉬운 꽃들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아스틸베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고 앞에서 말한 만큼 선물 받아본 적도 실제로 본 적도 없는 생소한 꽃이어서 소개해드리는 것을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꽃을 알아가는 것도 재미있지 않으신가요? 이 꽃은 관상용으로 심으며 꽃꽂이 재료로 많이 쓰입니다. 중앙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동부 원산으로서 30여 종이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뉴기니, 북아메리카, 히말라야 산맥에 분포하는 양상을 띈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러가지 꽤나 생소한 꽃들 몇 가지와 그들의 전설, 꽃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이 아니었는데요. 꽃의 소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본 상식과 아이디어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소에 말로 100번 표현하는 것보다도 진심이 담긴 손편지 한 장이 더 상대방에게 크게 작용하는 것처럼 꽃의 소묘 방송을 보면서 평소에 잘못 알고 있었던 꽃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다면 정정하고 앞으로 사랑하는 친구, 연인에게 굳이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꽃 한 송이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방송 꽃의 소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꽃의 소묘, 제작의 김유나, 연출기술의 이혜린, 진행의 이승훈이었습니다. 오늘의 노래 어느덧 개강과 중간고사를 지나 11월의 첫날이 찾아왔네요. 여러분들 모두 변치 않은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개강 때의 마음가짐과 초심들을 지금까지 온전히 담고 이뤄나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고도 엄청난 일을 해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항상 일정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잔잔한 파도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초반의 목표를 이뤄나갈 때도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기에도 도움이 되는 주춧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라고 생각해요. 각자 인생의 주체인 사람들이 모여 사회가 되는 것처럼 나 자신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목표를 세우더라도 그 순간순간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초반에 나를 상실하게 되고 회의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신이 세웠던 초반의 목표를 신경 쓸 시간도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기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책찍질하고 자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표가 멀어지고 성취할 수 없을 것만 같더라도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며 인생을 즐기는 자세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겨울이 오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 해의 목표를 이루었는지 아닌지를 되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인사하며 꺼내는 너의 얘기, 누구와 만나 무얼 했는지, 너 요즘은 어떤지 살만한지 소식과 근황을 전하고 나면 내 걱정으로 마무리. 그럼 나는 웃으면서 다행이네, 나 괜찮아, 문제없어. 그러나 사실은 슬프게도 나는 괜찮지 않지. 매일 밤 눈 감으면 꿈속에 널 죽도록 미워하지. 혼자는 기분을 내비치며 널 아프게 말하는 친구에게 아냐 이제와 다시 돌이켜보면 오히려 고맙다고. 다시 나는 웃으면서 다행이네, 나 괜찮아, 문제없어. 그러나 사실은 슬프게도 전혀 괜찮지 않지. 매일 밤 어김없이 꿈속에 널 마주하지.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지, 나는 괜찮지 않지. 매일 밤 눈 감으면 꿈속에 날 죽도록 미워하지. 그럼 나는 어떡하지? 하루 엔데믹. 말라리아, 장티푸스, 댕기열, 콜레라.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우리는 종말하지 않는 풍토병 일명 엔데믹과 함께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이런 엔데믹에 관해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엔데믹.
오늘 소개해드릴 엔데믹은 바로 황열이라는 질환입니다. 황열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인데요. 이 질병에 감염된 환자의 일부에서 황달로 인해 피부가 누렇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황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황열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로 인한 증상에 대해 소개한 뒤 질병에 대한 예방법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집중해주세요. 그럼 황열에 관한 자세하고 흥미로운 내용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열은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아르보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황열을 전파시킬 수 있는 모기는 주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과 남아메리카 지역에 서식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서식하는 모기들에게 물렸을 경우 모기의 침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몸 속으로 들어와 혈액으로 침투하여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모기들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야생형 모기는 인간이 휴양 목적으로 정글에 들어갔을 때 바이러스가 모기를 통해 사람으로 전파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중간형은 주로 정글 경계 지역에서 일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도시형은 댕기열의 원인이기도 했던 이집트 숭모기에 의해 사람에게 전파된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모기의 서식지가 주요 황열 질환 발병 지역과 거의 일치하니 참고하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해가 떠지 않는 그 밤 난 거기 있었지. 가끔씩 들려오는 소리들을 외면한 채 새어든 빛이 보여 문틈 사이 오해요. 피어난 호기심 견딜 수 없어 해요. 들여다보니 연미가 보여 참았던 기억 쏟아져버려 질문은 시작이 돼. 우린 해가 될까 해가 될까 너는 해가 될까 나를 부셔 어쩌면 해가 될까 눈이 부신 얽혀버린 공간을 엉켜버린 마음들 I don't wanna stop it. 해가 될까 해가 될까 해가 될까 익숙한 실루엣들 너를 감싸는 그림자 춤을 추다 움직이는 달 그게 내가 아닌 걸까. I fall I can't deny 자꾸 빠져들게 돼. 새어든 빛이 보여 문틈 사이 오해요. 피어난 호기심 견딜 수 없어 해요. 내게서 떨어진 나의 조각이 다른 누구의 한 조각이 돼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해. 우린 해가 될까 해가 될까 너는 해가 될까 나를 부셔 어쩌면 해가 될까 눈이 부신 얽혀버린 공간을 엉켜버린 마음들 I don't wanna stop it. 제가 직접 고른 오늘의 노래 한 곡 잘 듣고 오셨나요? 황열을 일으키는 원인과 모기 종류를 알아본 것에 이어 이번에는 증상에 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황열의 증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황열이라는 질병의 이름조차 잘 몰랐어서
이번 시간을 통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황열의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증상을 잠복기, 급성기, 독성기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잠복기는 3일에서 6일 사이에 일어나는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 급성기에는 발열과 근육통, 오한, 두통, 식욕상실,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독성기에는 입, 코, 눈, 위장관에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간 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게 되는 증상으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염 기간이 짧고 빠르게 회복되지만 독성기까지 가게 된다면 환자의 절반 정도가 14일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황열의 원인에 이어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증상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질병에 대한 예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열 유행 지역에 입국하려면 백신 예방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입국을 거부당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황열에 대한 예방 백신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백신 접종 시 나타나는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소개해드린 엔데믹인 댕기열과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황열이라는 풍토병에 관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매주 조금씩 다른 풍토병을 알아가는 재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는 흥미로운 엔데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으러 오실 거죠? 그럼 안녕. 지금까지 엔데믹 제작의 김도훈, 연출기술의 이혜린, 진행의 이승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저녁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두 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저녁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CUBS